앞에 확률 파트부터 뒤에 통계 파트까지 좀 진행을 해 볼 거고요. 확률과 통계에는 단원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3단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순열과 조합, 그리고 확률, 통계 3단계 구성입니다. 이 순열과 조합에서는 원래 우리가 배운 게 경우의 수랑 순열이랑 조합이잖아. 그래서 첫 시작이 원래는 중복 순열부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뭐 같은 것 포함한 수열, 그리고 대망의 원순열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세 개의 특정한 일단 어떠한 순열의 형태를 나타내고, 조합에서는 마찬가지로 중복 뽑는 중복조합이랑, 그리고 조합을 활용한 정리, 이항정리까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 그걸 활용해서 확률을 구하고 확률을 구해서 통계를 구할 때 이 확률에서 나머지 우리가 배웠던 얘네들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결국 수하 파트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파트가 여기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 키워서 내신까지 우리가 대비를 했지만, 그래도 첫 시작에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새로운 파트들은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그냥 집중적으로 하나씩 보시면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교재를 딱 펴시면 우리 일단 제 수업의 스타일은 앞에 있는 건 최대한 건들지 않아요. 쭉 넘기셔서 우리가 개념서를 만드는 과정의 수업을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파트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왼쪽에 좀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필요한 문제들을 선택해서 풀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좀 많이 할 거니까 아시죠? 최대한 대답 많이 해주시고, 아는 건 다 던져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경우의 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너무나 편했죠? 경우의 수라는 거 뭐였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의 경우의 수. 맞아? 그래서 결국 수야, 수. 내가 직접 가지수 세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 가지수를 셀 때 항상 어떤적인 표현이 들어갔냐면 집합적인 표현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집합의 구도에서 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합집합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했고, 이러한 녀석은 우리가 포함 배제의 원리에 따라서 A 사건과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뒤 혹시나 겹쳐지는 거 있으면 빼주세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거였죠. 합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곱의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아직 우리가 곱에 대한 표현을 줄 수 없어서 A 곱하기 B로 표현했었어요. 그죠? 나중에 교집합으로 이걸 바꿀 거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걸 표현할 능력이 없어서 곱하기로 표현할 거고, A 사건과 B 사건의 곱으로 표현한다. 얘네들의 특징으로 보면 합이라는 건 연속적이지 않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쓸 때는 언제였어? 완료형 시제였을 때하고, 사건이 정확하게 끝나고 그 다음 사건으로 들어갈 때 걔네들의 서로의 전체 가지수를 물어보면 더한다의 표현이었고요. 곱사건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연속적일 때라고 얘기했죠. 연이어서 일어날 때. 그래서 얘는 진행형 시제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연산 스타일을 합인지 곱인지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었고요. 그 표현이 오른쪽에 일단 문제들로 나타나 있는데 1번 정도와 그리고 3번 정도 두 문제 건드려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편하게 일단 개념편에서 보는 유형 첫 번째입니다. 두 눈의 차가 3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러면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A에서 B를 뺀 녀석에 대한 차가 3 이상일 때의 나의 경우의 수 찾기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오케이. 편하게 하나씩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었고요. 기준점을 잡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 A나 B의 기준점을 잡아서 가시면 되니까 B에다가 1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까지 주사위의 눈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나씩 편하게 세시면 됐죠. 1일 때는 3 이상이면 4, 5, 6 2일 때는 5, 6 3일 때는 6 4일 때는 다시 1 5일 때는 1, 2, 6일 때는 1, 2, 3 가능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3, 2, 1, 1, 2, 3 가지수 몇 가지? 12가지. 오케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의 문제였다. 직접 가지수의 형태를 세는 기준점 찾고 하나씩 빠짐없이 세셔라 경우의 수고요. 자, 3번 살짝 한번 또 건들고 가볼게요.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360의 양의 약수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죠? 약수의 개수 첫 번째 뭐 하라? 그러니까요. 소, 인수, 분해하셔라 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빨리 떠오르세요. 360이라는 녀석은 6의 제곱 곱하기 10이라고 살짝 포인트를 잡아보면 2, 3, 2 2개, 3 2개니까 2 하나와 함께 2 3개, 3 2개, 그리고 5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약수의 개수는 이 앞에 있는 2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나타내는 게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입니다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항상 플러스 1가지의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수에 1을 더한 것들을 각각 곱해주면 된다의 표현이었다. 이게 개념 포인트였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짝지어지는 가지수가 이렇게 4개, 3개, 2개이기 때문에 각각 곱하면 4, 3, 2, 24가지입니다의 표현을 나타내는 게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였는데 문제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짝수의 개수를 얘기했어요. 자, 짝수라는 건 결국 뭐를 포함해야 된다? 반드시 2를 포함해야 된다. 가능하죠? 그럼 2를 포함하려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2의 지수 중 우리 이제 알고 있으니까 1이란 녀석은 제외해야 된다 이거지? 가능해? 그러면 반드시 이 앞에서 선택하는 녀석은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앞의 경우의 수가 4였던 녀석에 3이란 녀석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표현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의 형태가 나타나니까 18가지 3의 별수일 때는 결국 우리가 마찬가지로 3이란 녀석이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녀석이 사라지고요. 이 녀석은 다시 살아나서 4개, 2개, 2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였습니다의 표현이 들어간 문제의 조건이었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죠. 의미 괜찮나? 오케이. 그래서 서로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문제 유형에서는 34입니다 라는 문제였다는 거 가볍게 체크하셔라.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패턴입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었습니다. 포인트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 둘 중에 조금 변태적인 새끼 누구였어? 분명히 편한 녀석이랑 불편한 녀석이 하나씩 있었다고. 어떤 게 편했더라? 지불 방법은 편했더라. 지불 금액은 살짝 불편합니다. 그죠? 특수한 캐릭터가 다 존재하니까. 앞에 있는 지불 방법이란 녀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로 다른 금액이 A, B, C가 있다 치자. 오케이? 얘네가 각각 알파계, 베타계, 감마 개수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 지불 방법은요? 언제나 정해져 있었죠.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오케이, 스타일 정리해. 근데 그러한 녀석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 금액을 우리가 정할 때는
방법과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고. 방법이라는 건 뭐였어? 내가 10,000원을 지불할 때에도 5,00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방법이랑 10,0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다였어. 근데 지불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내던 간에 나타난 금액이 같으면 같은 경우라고 취급하는 거야. 의미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적은 금액이 합쳤더니 큰 금액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경우에는 큰 걸 작은 걸로 분해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가 바로 얘의 특징적인 스타일이었죠. 가능한가? 오케이.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로 일단 예시를 5번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말들을 하고 있었는지. 자, 가볍게 5번의 문제를 한번 보면 1,000원짜리 1개, 500원짜리 2개, 그리고 100원짜리 4개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첫 번째, 지불 방법 물어보겠죠. 맞나요? 지불 방법은 생각하지 말라고. 어떤 지금 표현이냐면 방금 전에 했던 여기 이 약수의 개수와 동일 표현이야. 1,000원짜리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할 땐 1개만 있으니까 1개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50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거나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할 때, 100원짜리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부터 총 다 사용할 때까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면 항상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씩이 더 많아진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지불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위에 있는 녀석 2가지, 가운데 있는 녀석 3가지, 나머지 5가지의 형태를 곱하면 방법이 된다였는데 그 중 언제나 영어는 제외이기 때문에 -1이 붙더라 표현까지 들어간 게 지불 방법입니다. 29가지죠? 근데 지불 금액으로 나타난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요. 위에 있는 녀석에서 500원짜리 2개가 합쳐지면 1,000원을 만족하죠. 의미 괜찮아? 그럼 결국 500원짜리 2개를 사용하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를 사용하는 거랑 어차피 나타내는 건 1,000원 동일하다고. 그러면 결국 그때는 비로소 이 위에 있는 금액을 줄이는 거야. 1,000원짜리 하나를 500원짜리의 가치로 바꿉니다. 그러면 플러스 2. 결국 500원이 4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바꿔줄 수 있죠. 콜! 기억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 500원짜리를 지불 금액에서는 4개로 보고 100원짜리는 아무리 더해봐야 500원이 되지 않는 4개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가치를 만족하지 못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4개와 4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액의 개수는 4 더하기 1, 5 곱하기 4 더하기 1, 5 빼기 언제나 영어는 제외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4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하나의 포인트 잡아주시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도로만 경우의 수예요. 얘는 너무나 이제 시군중 먹기라서 일단 가볍게 예시 하나만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 한번 봐볼게. 여러분들은 10번 하나 이따가 풀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네. 단 두 같이 난 지점엔 2번 지나지 않는다의 표현으로 문제를 출제하죠. 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A로 해서 B로 가는 지금 상황 우리가 따져볼 건데 항상 어떻게 했냐면 A라는 녀석에서 B라는 녀석으로 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따지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찾았죠.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는 곧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사건이지만 완료됐을 때는 합사건으로 표현된다라는 도로망 위에서의 경우의 수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에서는 살짝 변태적인 게 위쪽에 줄 하나랑 아래쪽 줄이 하나 있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 거쳐가는 경로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고요. 마지막은 서로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서 2개를 다 거쳐가는 경우
이렇게와 이렇게를 따져주시면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A에서 B로 갈 때는 바로 가는 경로는 위쪽 아래쪽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여서 2개였고요. A, C, B, 지금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 경로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로 2가지. 3 곱하기 2 편하게 보시죠. 1가지와 3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C를 거쳐 D를 거쳐 B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땐 3, 1,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로의 경우의 수를 쉽게 읽어서 곱의 사건으로 연결시키면 됐고요. 아래쪽, 위쪽, 위쪽으로 가는 상황은 1가지, 1가지, 2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으로 펼쳐지더라. 그래서 전체를 다 뭐 하면, 더하면 답입니다의 형태였기 때문에 11, 22, 22가지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라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살짝 한번 톡 건들고 가볼 테니까 모두 전원 정답으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맞춰보시죠.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 봐보니까 A에서 C로 가는 경로가 지금 몇 개인지는 사실 몰라.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90개를 만들겠대. 그러면 90개가 안 되는 지금 그림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90개를 만들려면 B와 D 사이에 이게 지금 길을 추가할 건데 길이 몇 개가 추가되면 90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없었던 길을 이 사이에 만들겠대잖아. 근데 몇 개일지 몰라. 그럼 결국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길의 개수를 K개라고 선택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임의의 미지수를 선택해서 그 개수를 구하세요의 표현으로. 혜원이 잠자면 눈 돌아낼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A에서 C로 가는 경로를 이제 K개가 추가된 경로에서 생각해보면 하나 거쳐가는 경로는 A에서 B에서 C로 D에서 C가 있을 거고요. 이제 2개가 거쳐가는 경로가 생겨버렸죠. B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로도 D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경로도 생기게 됐다.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랬을 때 결국 A, B, C라고 얘기하면 그 사이에 2가지 곱하기 3가지 A, D, C 3 곱하기 2 이제 각각 포인트 봤으니까 잘만 곱하시면 되겠죠? A에서 B, B에서 D, D에서 C A에서 D, D에서 B, B에서 C 오케이. 그러면 결국 6가지 4K가지 9K가지가 나타나서 전체 가지수가 13K 더하기 12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 값이 90을 만족하는 K값 구하기였다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13K는 78인가? K는 6이었네요. 가볍게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도로망 경우의 수가 존재했더라. 체크하시고 정리 다 되셨으면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째 도형 위 색칠하기죠. 자, 이 색칠하기도 사실은 포인트가 몇 개? 2개가 있었지. 그죠? 오케이. 자, 색칠하기는 일단 직접 칠하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하나씩 칠했을 때 완료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하나 정도는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이 뭐였는지를 보자면 이런 거죠. 가볍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어떤 상황이니? 내가 색을 4가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칠할 거야. 근데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을 못 칠해의 기준점을 가지고 중복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색깔의 경우의 수 4가지를 가지고 칠하러 가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했다? 순서를 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칠하는 대로 뭐 A, B, C, D라고 우리가 색을 한번 칠해보자고.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인접한 영역이니까 3가지. 인접한 영역이니까 3가지가 됐을 때 우리 D를 칠할 수 있다 없다? 칠할 수 없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2번째 경우였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D는 왜 색을 못 칠했니? 라고 보자면 마지막 칠하는 지금 나의 그 구간에 인접해 있는 영역이 서로 인접하지 않으면 이 색은 같은 색이 들어갈 때와 다른 색이 들어갈 때 내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었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야 되는 색칠하기, 직접 칠하는 경로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떤 경우냐? 나의 마지막 칠하는 녀석의 인접 둘 이상의 영역이 서로 인접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녀석들의 영역이 같은 색이 칠해질 때와 다른 색이 칠해질 때를 경로를 나눠서 예를 들면 B와 C의 구간이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로 나눠서 푼다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거기에 대한 일단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가벼운 예시 두 가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과 12번입니다. 11번 문제 보면 네 가지 색으로 네 가지 영역에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 칠한대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한번 색칠해보자. 야! 이런 거 색칠할 때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보자면 칠하긴 칠할 건데 순서는 항상 어디서부터 칠하는 게 편하다? 그렇지. 그죠? 인원 만나는 영역이 많은 쪽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다 정도는 일단 체크하면서 출발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옆에서 지금 일단 보자면 A부터 칠하고 싶긴 하겠지만 사실 A는 우리가 먼저 출발하면 좀 기분 나쁜 녀석이었다고요. 왜? A는 인접한 게 두 개거든. C나 또는 B가 첫 출발의 주인공이 돼야 편합니다. 그죠? 왜? 얘가 세 개 영역, 얘가 세 개 영역을 만나고 있거든. 그러면 일단 B부터 출발할게요. 그리고 나서 뭐 C로 가볼까요? 그리고 나서 A와 D 순서는 마음대로 정하는데 첫 출발의 위치부터 순서 정할 땐 인접 영역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부터 출발하시는 게 편하다 정도 생각하시고요. 색깔은 네 가지였기 때문에 B에 칠하는 경우의 수 네 가지입니다. 하나 칠하고 나면 그 색을 제외한 나머지를 칠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럼 이제 두 색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두 가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녀석들을 곱하게 되면 48가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가볍게 체크하시고 12번 문제도 그림만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게 바로 지금 그 기준점이다 이거지. 그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색깔 네 가지를 가지고 여기다 색을 칠합니다. 근데 잘 봐라. 강북구에서 지금 인접한 영역을 생각해봤더니 인접 영역 몇 개야? 그렇지, 두 개죠. 도봉구 몇 개야? 두 개지. 노원구는 몇 개인데? 두 개죠. 성북구도 몇 개야? 두 개야. 이렇게 서로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나타나게 돼버리면 얘네들은 색을 칠하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순서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 쭉 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정해볼 거면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마지막 성북구를 칠할 때 강북구와 노원구는 서로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다. 기준점을 나눠서 가야 된다 이거였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러면 결국 같은 색을 칠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녀석으로 먼저 칠해버리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면 그 녀석은 따라가니까 한 가지가 되고요. 같은 색이 들어가니까 그 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와 다시 같은 색이 들어갔으니까 그 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다른 색을 칠합니다라고 얘기할 땐 여기는 네 가지 그 색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색을 칠해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되고 그 두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들을 집어넣는 두 가지와 두 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위에서 36, 48 그 녀석을 더하면 84가지입니다라는 표현의 문제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더라. 다음 5번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다음 부정방정식의 해 구하기. 아줌마 이리 와봐. 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네.
이건 우리가 어떻게 기준 잡고 문제를 풀었지? 첫 번째, 일단 수를 대입하긴 대입하는데 뭐부터? 그렇지, 개수가 가장 큰 거부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살짝 집어넣어서 일단 마무리 지어보면 안에 y의 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3y가 주인공이다 이거죠. y라는 녀석의 값에 1부터 집어넣을 수 있고 4까지는 일단 집어 들어갈 수 있다. 그지?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뒤에 그 녀석을 통해서 다음 계산을 꺼내보면 3이란 녀석이 넘어갔을 때 2x 플러스 z는 10이었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나타나는 순서상의 개수는 다시 x부터 들어가겠죠. x란 녀석에 1을 집어넣으면 z는 8입니다. 2를 집어넣으면 6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5는 0이라서 안 되니까 4에 2까지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럼 이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의 수 4가지 나타나더라 포인트 잡으실 수 있었고요. 다음 2가 들어가면 6이니까 7이었고 x의 값은 1이 들어가면 5, 2가 들어가면 3, 3이 들어가면 1. 3가지라고 얘기하겠네. 오케이. 냄새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2가지, 1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짝 우리가 하나씩은 표현해 보면 3, 9 2x 플러스 z 4가 되고요. 어우, 냄새 잘못 맡았네. x의 값에 1이라는 녀석 들어가서 z가 2가 되긴 하는데 x에 2가 들어가면 0이라서 존재할 수 없죠. 어머나, 나는 1가지. 4라는 녀석이 들어갔습니다. 12가 돼요. 2x 더하기 z가 12가 빠지면 1이 되는데 어머,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더라. 그죠? 가볍게 하나씩 세는 포인트의 연산, 부정방정식의 활용이었고 14 더하기 3 더하기 1이라서 8가지입니다라는 문제 유형이었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넥스트 수형도입니다. 자, 수형도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특정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지?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우리의 표현은 요런 건 좀 대표적으로 있어서 사실 파트가 들어간 거야. 수형도라는 거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런 거. 그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 AI라는 지금 내 항은 I가 아니다의 표현을 가지고 있던 것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완전 수열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하나 존재했었다고요. 이런 거죠. 경찰관이 자기 근무 갔다 와서, 경찰관 4명이 있는데 뭐 근무를 갔다 와서 자기 근무를 뭐 나가기 위해 자기 모자를 잡는데 자기 거가 아닌 나머지 것들만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나머지 것들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거의 표현을 완전 수열이라는 녀석으로 대체시켰다고. 어떤 표현이었었는지 봐봐. 이건 이런 거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적어보면 완전 수열이라는 녀석은 am 플러스 2가 m 플러스 1 곱하기 a, m 플러스 1 더하기 a, n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미친 표현이긴 해요. 기분 나쁜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a0이라는 녀석은 0, a1이라는 녀석은 0, a2라는 녀석은 1, a3이라는 녀석은 2, 그래서 a4라는 녀석은 9, a5라는 녀석은 44까지 살짝 암기까지 하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험 대비를 했었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 무슨 표현인지 한번 가봅니다. 이 표현은 이런 거였죠. 그때도 설명할 때 매우 기분 나빠하셨는데 그래도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가지고 있는 나의 선택할 녀석 n명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A1이라는 내 첫 번째 출발의 위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래도 n 플러스 2로 가야 되니까 최종 목적지를 n 플러스 2로 잡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n 플러스 2개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경우의 수니까 n 플러스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그 n 플러스 1가지를 가질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다음 녀석, 곧 이 녀석의 선택을 받은 녀석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선택받은 녀석이 다시 주인공이 된다고. 예를 들어 n 플러스 1가지 중 이제 한 가지입니다라는 표현으로 A1이 2를 선택했습니다 라부터 따라갑니다. 자, 2라는 녀석이 되면 그 다음 주인공은 A2가 되죠. A2라는 녀석은 1로 갈 때와 1이 아닌 녀석들로 갈 때로 나뉜다고요. 다음 녀석은 자기 자신일 때 그 녀석을 갈 때 결국 A1이라는 녀석이 n 플러스 2를 통해서 2를 갖습니다의 표현에서는 A2라는 녀석이 1일 때와 A2라는 녀석이 1이 아닐 때로 기준점이 나뉜다고. 오케이? 2라는 녀석이 1을 갑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결국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두 개만 완료되는 상황이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랬을 때 결국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경우의 수는 그렇다면 남은 n개의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완전 순열을 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n개의 규칙성 an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미 괜찮을까? 근데 그때 지금 A2라는 녀석이 이번엔 1을 선택하지 않겠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1과 A2, 1, 2, 3이라고 선택할 때 A1이라는 녀석이 2를 선택하는데 A2는 1을 못 갑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걸 뭐라고 대체하는 거야? 어차피 사라져있던 A1과 2라는 녀석을 지운 뒤 이 1이라는 녀석은 못 가는 녀석, 곧 자기 자신입니다라고 대체할 수 있다 이거지. 2가 1을 못 갑니다라는 건 결국 이 1은 2로 취급이 가능하다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못 가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못 가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못 가고 각각 못 가는 녀석들 주인공 n 플러스 1개를 갖는 다시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거죠.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an과 얘는 an 플러스 1이 된다고. 곱해져 있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n 플러스 2개에 대한 나의 완전 수열, 곧 그 녀석 자기 자신을 갖지 못하는 수열에 대한 규칙성은 언제나 n 플러스 1 곱하기 an과 an 플러스 1의 합으로 표현되더라. 규칙성 발견. 그러한 표현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첫 번째 한 명이 있을 땐 자기 자신이 안 되니까 경우의 수 0가지, 두 명이 있을 땐 자기 자신이 아닌 녀석들 선택하는 가지수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녀석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다음 항들을 언제나 구해낼 수 있다의 표현이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시선을 회피하십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자, 17번 봐볼게. 17번 문제를 보면 1, 2, 3, 4, 5를 A1, 2, 3, 4, 5라는 정수를 만들 때 3은 3을 가져가는데 나머지 1, 2, 4, 5는 자기 자신을 못 가져가는 정수의 개수 물어보자. 몇 가지? 9가지. 가능해요? 일단 17번 문제는 A3이 3을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3은 경우의 수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나머지 1, 2, 4, 5 4명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 상황에서 보자면 네 번째 나의 완전 수열 몇 개? 9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미 괜찮죠? 다시 18번. 오호, 냄새난다 그죠? 18번 문제 답은 45가지.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문제 봐봐요.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명의 학생이 농구한 후 임으로 가방을 하나씩 들였는데 한 명만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가방을 못 가져간다의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 그럼 처음에 뭐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는 인원 한 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OC1 5가지.
그러면 그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자기 자신의 가방을 못 가져가니까 다시 17번 경우의 수 그대로 따라오겠죠. 완전 수열. 4명의 상황은 결국 9가지. 5 곱하기 9, 45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의미 괜찮고요. 19번 문제가 바로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4명의 대사들이 자기가 갔던 곳은 연속적으로 파견되지 않는 경우의 수, 곧 A4, 9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열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순열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순열이라는 정의가 뭐였지? 오케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알게 뽑아 일열로 나열. 맞나요? 엉키. 자, 그래서 이제 순열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했냐면 n 퍼뮤테이션 PR입니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면 NPR이라는 녀석을 연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냐면 n부터 순차적인 하나씩 줄어드는 값들을 결국 R번 곱합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났었고, 그 상황을 우리가 NPN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또 다른 정의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였지? n개의 숫자에서 n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건 결국 R자리에 n을 집어넣어 보면 1까지 곱해집니다의 표현이었고, 이걸 우리는 n 팩토리얼 곧 계승입니다의 정의를 하나 탄생시켰다. 의미 괜찮나? 옹키. 그러면 결국 그 팩토리얼을 통해서 우리는 NPR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었다. 아래 n-r팩 위에 n-r팩을 곱해서 결국 전체적인 n팩을 만들어 버리면 n팩 분의 n-r 팩토리얼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순열의 성질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팩토리얼로 정의한 상황에서 우리가 np, n이라는 녀석을 다시 정의를 내려보면 npn이라는 건 n 팩토리얼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n-n은 0 팩토리얼이고요. 그 녀석이 n팩이 되니까 이게 n팩이라면 어머나 세상에 0이란 녀석의 팩토리얼은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 0 팩토리얼은 1입니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의미 하나 체크. 콜. 두 번째, np0이었습니다. np0이라는 것도 이제 팩토리얼의 정의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n팩분의 n팩입니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결국 1입니다의 정보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 가능했다. 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바로 중요한 정보였는데 이건 조합과 같이 연결되죠? 어떤 표현이었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과정은 n-1개의 상황으로 n-1의 상황으로 각각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이때는 얘네들의 그냥 플러스의 과정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고요. 어떤 의미였는지 의미를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거였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n가지의 자연수 중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합니다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 녀석을 해석할 때 특정한 원소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였다고요. 어떤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볼게. 이 안에 뽑는 원소 중 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특정 원소라고 잡으면 1이 들어올 때와 들어오지 않을 때로 전체 경우의 수 n, p, r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다고요. 맞나? 오케이. 1이라는 녀석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할 때는 1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배치합니다의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1은 R자리 중 한 자리를 선택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R 곱하기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나머지 R-1 자리에 나머지 n-1개의 숫자로 배치합니다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n-1p, R-1이 됐죠. 1이 포함되지 않을 땐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1이라는 녀석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라집니다의 의미가 되니까 자리는 R자리 그대로, 근데 숫자는 n-1개. 그러면 그러한 n-1개로 R자리를 채웁니다의 의미가 된다는 거 파악 가능했다. 콜. 그러면 결국 변화가 나타나는 위치는 이 앞자리 R이라는 녀석을 곱해주고 더해주면 결국 n-1로 표현된 나의 퍼뮤테이션이 n으로 표현된 퍼뮤테이션과 같더라. 이게 순열의 성질이었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순열의 성질을 확인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챕터 7번, 8번에 있는 유형들 한번 풀어보시고 순열과 함께 조합까지 바로 설명하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합이라는 녀석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다 이거죠? 서로 다른 N개 동일하고요. 서로 다른 R개 동일하죠. 근데 얘는 그냥 뽑는 경우의 수였다고. 그지? 쟤는 일렬로 나열하는데 얘는 그냥 뽑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러한 녀석을 기호화시켰을 때 우리는 컨비네이션 C라는 녀석을 써서 N개 중에 R개를 뽑습니다의 표현으로 정리를 내렸고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의미의 해석은 N, P, R이라고 얘기했던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 중 R개 일렬 나열하는 상황은 제외하고 뽑기만 한다의 표현으로 나누기 R팩이었다고요.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 그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결국 그러한 R팩분의 NPR이 돼서 NCR이라는 녀석을 연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퍼뮤테이션의 상황을 통해서 계산을 우리가 연결했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더라의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녀석을 팩토리얼로 정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팩토리얼로 정의하면 R팩 N-R 팩토리얼 분의 N 팩입니다라는 의미로 컨비네이션을 해석할 수 있고 여기서 성질이 하나 나타났다 이거죠. 위치를 반대로 바꾸면 갑시다. N-R 팩 분모의 각각의 곱의 표현을 위치를 반대로 바꾸면 이 표현은 N개 중에 N-R개를 뽑습니다의 표현 NC N-R이 됐다 이거지. 가능? Yes. 결국 우리의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N개 중에 R개를 뽑는 상황은 N개 중에 N-R개를 뽑지 않는 상황과 경우의 수가 동일합니다의 표현 곧 9C4라는 녀석은 9C5라는 녀석과 동일합니다의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죠. 의미 괜찮나? Yes. 자, 여기에 이제 조합의 성질까지만 던지고 우리가 새로운 파트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조합의 성질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NCR이라는 녀석은 NC N-R과 같다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팩토리얼의 정의를 통해서 NC 0이라는 녀석은 얼마야? 라고 보면 0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팩 N팩분의 N팩입니다. 0팩 얼마랬어? 1이랬죠. N팩분의 N팩이 되니까 값은 1이 됩니다. 마찬가지 NCN이라는 녀석 또한 자리에 N을 집어넣어 보면 N팩 0팩이 되죠. 그러면 N팩 0팩분의 N팩이 되니까 N팩 N팩 사라지고 0팩은 1이라고요. 값이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지. 사실은 얘네들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서로의 정보에 N값을 집어넣은 상황으로 같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다. 의미 괜찮나? Yes. 그리고 세 번째 성질입니다. 이 세 번째가 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요. 근데 얘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의미를 바로 봐보면 NCR이라는 녀석은 결국 N-1C R-1과 N-1C R이라는 녀석의 합으로 같더라. 당연한 논리입니다. 아까처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1, 2, 3, N까지의 자연수를 R자리를 우리가 뽑을 건데 이 R자리는 이제 순서가 구분이 안 되는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1이 포함되는 상황과 1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1이 포함됩니다는 자리를 하나 채우고 그 자리를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숫자 N-1이 들어와야 되니까 N-1C, R-1로 1이 사용되지 않습니다는 그냥 1만 사라질 뿐 나머지 N-1개의 숫자로 R자리를 채웁니다의 의미가 되니까 N-1C, R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되더라. 그게 전체 누구? NC, R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요 정도의 지금 표현이 곧 여기에 있는 이 정보는 나중에 이항 정리에서 활용된다라는 거 체크 하나 하시면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연산법은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아줘야 된다. 체크하시고 다음 원순열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입니다. 시작 한번 할게요. 자, 원순열 뭘까?
그렇지. 원순열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 배웠어?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 순열이라는 거에 지금 이제 독특한 파트들이 시작하는 거라고.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순열의 형태를 원으로 나타날 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렇게 원형의 탁자가 있어. 이 원형의 탁자에 n명을 우리가 올린다 칩시다. 그러면 자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거야. 여기에서의 가정은 뭐냐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표현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야, 우리가 이 안에다가 1, 2, 3 해서 n명을 우리가 이제 자리를 배치할 거야. 근데 이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는 자리 한번 생각해 볼래? 얘가 들어갈 때 사실은 이 자리에 내가 집어넣어서 1을 배치했다? 근데 이 원순열이라는 거에 가장 독특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회일같.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의 표현은 다 원순열이라고 보셔야 되거든. 그러면 이 1이라는 녀석을 내가 일단 먼저 배치를 했는데 이 배치한 녀석이 의미하는 걸 보니까 야, 너 간격이 같으니까 이 녀석 살짝 회전시켜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1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위치하더라도 방금 전에 있던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은 경우다 이거지.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얘기한다라는 의미가 다시 얘를 회전시켜서 이 공간으로 갔을 때 얘네들의 공간의 모양은 유지한 채로 1만 여기로 와 있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자리의 1은 이 자리에 있는 1과 같은 경우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이해돼요?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의 지금 이 원순열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들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결국 그렇다면 이 특정한 원소 첫 번째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나의 원순열에서는 항상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얘기하면 n가지였지만 그 n가지가 다 같은 경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배치의 원리 곧 뭐다? 선 배치의 원리라는 거 파악하시라고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같은 경우를 따진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상황에서 서로의 간격이 같은 상황의 원탁 위에 첫 번째 녀석을 앉히는 방법은 언제나 몇 가지? 한 가지라고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선배치의 원리라는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접근할 건데 일단 정의 먼저 내리면 이렇게 되는데 항상 1 곱하기 표현하자고. 의미 괜찮아?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앞에서 보여줬던 1이라는 녀석은 들어가는 자리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 명을 배치하는 첫 번째 들어가는 녀석 3배치의 지금 나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근데 1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2, 3, 4부터 n까지의 지금 인원은 이제 1이 들어간 그 자리에 따라서 원을 회전시키면 이제 1의 이동에 따라서 이 모양들은 계속 1이 왼쪽, 오른쪽이 결정되죠.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원순열은 파괴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를 n-1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n-1팩이다 이거야. 의미 괜찮을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옆에 예시 한번 갑니다. 인원 6명을 원탁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아니 8명을 자 1, 2, 3 해서 8명이 있답니다. 이 위에다가 지금 자리를 배치할 건데 첫 번째 1이라는 녀석을 아까 1 했으니까 좀 기분 나쁜가?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이번엔 2를 먼저 선배치 한번 해볼까요? 자 2라는 녀석을 이 자리에다가 배치할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 자리를 하나에 이제 채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간격이 같다라는 가정하에 움직이면 이 모양은 그대로 있고 이 색깔만 계속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라고? 같은 경우라고요. 그럼 첫 번째 녀석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한 녀석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몇 가지? 한 가지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이 녀석들의 색깔 중 한 녀석은 자리가 채워지는 거죠. 자리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이 모양은 더 이상 간격이 같다가 될 수 없다고요. 왜?
얘를 통해서 얘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세 번째, 왼쪽 세 번째 반대편이란 의미가 생겨버린다고. 의미 괜찮아? 그러면 이 한 명이 들어가면서 파괴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7자리에 1, 3, 8까지 집어넣는 7명의 배치는 7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요런 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각형에서도 볼 거지만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고요? 이번엔 6명을 세울 건데 위쪽과 아래쪽의 모양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칩시다. 자, 6명을 배치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하면 잘 생각해야 돼. 이번엔 인원이 1, 2, 3, 그래서 6까지 있다 칩시다. 4, 5 다 써도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선배치를 3이란 녀석으로 한번 해볼까? 3을 먼저 선배치를 할 건데 배치를 하려고 봤더니 얘네들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아요. 간격이 다르잖아. 자, 무슨 말인지 보면 얘를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오는 90도로 한번 회전해 볼게. 그러면 90도 회전을 통해서 이쪽에 그리고 얘네들은 이쪽에 얘네들은 이쪽이 되죠. 자, 얘랑 모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보여? 얘네들은 어떻게 회전하면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오게 회전하면 항상 의미가 같아지는 모양이 같아지는 원탁이었지만 얘는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전에 따라서 같아질 수도 혹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녀석이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180도 회전 곧 얘 다시 90도 회전을 통해서 이 녀석 왼쪽에 있던 이 두 개가 아래쪽에 오게 하고 이 녀석이 이쪽으로 이 녀석이 위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던 녀석이 이쪽으로 오게끔 한 바퀴 곧 90도를 다시 돌려야 결국 이 녀석의 모양과 이 녀석의 모양이 같아진다 이거지.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느냐 라고 했을 때 잘 봐요. 자, 얘서의 모양과 얘서의 모양은 같지만 자리의 의미는 다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이쪽에 내가 먼저 인원을 배치했다고 쳤을 때 이 인원이 180도 돌아서 온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야. 의미 괜찮을까? 결국 이 위에서의 의미로 보면 바로 이 자리다 이거지. 다시 내가 만약 이 자리에 먼저 선배치를 했어. 그러면 그게 회전해서 돌아와서 온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된다고요. 이렇게 쭉 180도 돌아서 돌아오면 노란색, 파란색이 이 자리에 배치하게 된다고. 괜찮아? 한 번만 더 볼게.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집중해봐. 이 자리에 지금 인원을 내가 배치했다? 180도를 돌렸어. 그래서 이 모양이 됐을 때 어디 있을까? 크지.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야. 가능해? 오케이. 결국 여기다 이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내가 3이란 녀석을 먼저 자리를 배치할 때 여기에 있는 자리는 얘를 채우지 못하고 얘만 채운다며. 얘는 얘만 채운다며. 얘는 얘만 채운다며. 그러면 회전에서 같아지는 경우는 얘네끼리 한 가지, 얘네끼리 한 가지, 그리고 얘네끼리 한 가지다 이거야. 가지수 몇 가지? 3가지라고요. 다시 방금 전에 봤던 이러한 모양이 같은 경우는 항상 선배치가 한 가지지만 나의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그 녀석의 가지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모양은 우리가 회전해서 같아지는 자리를 한 가지로 취급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된다고요. 곧 색칠로 우리가 봤을 때 색칠의 색깔의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거지. 가능해? 오케이. 그럼 결국 3을 먼저 선배치했을 때 그 선배치의 가지수는 3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5명을 배치한다. 5. 팩토리얼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파악하시면 결국 원순열의 선배치의 원리는 완벽하게 파악했다 캐치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예스. 자, 그러한 상황으로 옆에 있는 문제들 36번부터 우리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문제 1번 답 얼마일까? 답은요 144. 자, 2번 답은요 24래요. 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가본다고요. 지금 보면 4명과 4명을 원탁에 앉을 때 선생님과 학생을 교대로 앉히겠대. 오케이. 8자리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 8자리에서 선생님과 학생을 교대로 앉는다. 자, 교대로 뭐였죠?
퐁당, 퐁당. 맞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데 원탁 위에서는 결국 자리를 하나 선택하면 그 녀석의 자리가 이렇게 네 자리로 나머지 사이사이의 자리가 네 자리로 나타나면서 정확하게 4개, 4개 구분이 된다고요. 일렬로 나를 때는 항상 앞쪽과 뒤쪽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원탁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콜! 그럼 자리는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앉힐 거야. 앉히는데 선생이든 학생이든 이 원탁에 앉는 처음 녀석은 자리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음 앉히는 녀석은 무조건 1로 배치하시라고요. 선생님 한 명을 내가 먼저 앉히겠습니다 라고 기준을 잡아보자면 선생님 1이라는 녀석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너에 앉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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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이게 원순열, 원탁 위에서의 처음 배치의 의미라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선생을 세 자리에 배치하는 건 3팩. 한 명을 앉히면 원순열이 파괴되고 나머지는 순열의 의미로 그 다음 나머지 4명의 학생을 앉히는 경우의 수 4팩이라고. 가능할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의미를 부여하면 6 곱하기 24, 140, 4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오케이.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 아래에서 제발 멘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인트 잡아볼게. 반장과 부반장을 포함한 6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원탁에 앉을 때 이 반장과 부반장이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여섯 자리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반장과 부반장이 마주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정 인원, 반장을 선배치하자고요. 의미 괜찮아요? 항상 특정한 인원을 먼저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원순열을 파괴하자고. 그러면 반장을 앉히는 경우의 수 1가지입니다. 오케이. 한 명. 그래서 결국 반장을 한 자리에 앉혔어. 반장을 앉히고 나면 마주보는 자리에는 항상 누구를 앉혀야 된다고? 부반장. 지정된 자리에 지정된 인원을 앉혀야 되네? 자, 조작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라고요. 생각해봐. 여기에 이렇게 반장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디에 앉혀도 상관이 없으니까 1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는다고. 오케이. 근데 그 마주보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반장이니까 반장이 앉자마자 부반장도 자리가 선택돼서 앉게 된다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반장과 부반장이 마주본다라는 표현은 결국 1 곱하기 1의 의미밖에 가질 수 없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들은 각각 반장과 부반장의 왼쪽 오른쪽의 의미가 생겨버리니까 그 자리에 4팩을 곱한다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24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자, 곧바로 37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하나 유형해서 원순열의 의미를 계속 부여할 거니까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다. 오케이, 넥스트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일본인 4명과 중국인 3명이 있대요. 근데 중국인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답니다. 오케이. 자, 이웃하지 않는다의 표현 첫 번째 뭐였죠?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해도 되는 녀석을 먼저 배치하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녀석들을 그 사이사이에 배치한다. 이게 이웃하지 않는 녀석의 배치의 아이디어였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원탁으로만 나타난 거니까 이 문제를 원탁 위에다가 올려본다고. 중국인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결국 일본인을 먼저 배치해야 됩니다. 일본인의 자릿수는 4자리. 자, 4명의 자리에 일단 배치해 볼게요. 사실은 간격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격을 일단 파괴시킨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 7자리에 배치한다의 의미로 해석해도 상관없으니까 먼저 4명을 배치해 볼게. 자, 그러면 일본인 4명을 배치하는 가지수는 1 곱하기 3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판단하자고요. 이제 손쉽게 해결을 가능하자고. 오케이. 한 명의 처음인 녀석을 들어갈 때의 자리는 의미가 없고 나머지 3팩. 그래서 일본인을 먼저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자리 중에 3자리를 선택해서 중국인을 선택하면 되잖아. 나오는 자리 몇 자리? 4자리. 오케이. 원순열은 언제나 4개면 4자리, 5개면 5자리. 서로 같다의 자리가 나타납니다. 사이의 자리가.
우리가 일렬로 세울 때는 플러스 1자리였던 과정이 얘는 그냥 그대로의 자리가 나타난다라의 의미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선택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4P3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하기로 했죠.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선택해서 그 세 자리에 배치한다. 의미 괜찮죠? 그렇게 되면 6 곱하기 4, 3, 2 24, 144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의 문제였다는 거 판단하셔라. 자, 38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니네 이 녀석의 문제의 답은 48가지. 자, 여기도 봐봐. 얘 지금 보면 어떤 문제야? 라고 봤을 때 7명을 원탁으로 앉힐 때 연우의 양 옆에는 부모님이 앉아 있어야 된답니다. 아하. 연우의 옆에 부모가 어떤 상황으로 배치되는지는 순서가 고려되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선택돼서 한 명 취급이구나 라는 문제가 던져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벌써 여기에 이 한 명 취급할 때 가지수 두 가지를 가져가고요. 이러한 녀석을 지금 합쳐서 7명을 원탁 위에 올려야 되니까 원탁 위에 7가지의 자리를 배치했을 때 그 자리 중 얘네들을 먼저 선배치하면 되잖아. 선배치의 상황은 어떻게 된다? 그 자리 중 세 자리를 선택해서 미리 배치해버리면 된다. 의미 괜찮니?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이 3명을 한 명으로 취급했을 때 그 한 명을 배치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인원 4명을 네 자리에 배치합니다. 4팩 48가지. 대마 괜찮을까요? 예담이 가능하겠어?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원순열의 출발이었습니다. 체크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순열의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원순열을 가지고 도형위에서 활용하겠다. 바로 색칠학인데요. 색칠학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 평면적인 관점과 그리고 입체적인 관점을 우리가 테마로 한번 잡아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네 영역을 이렇게 둥둥하게 나눠서 이 안에다가 1, 2, 3, 4의 색깔을 배치하겠대요. 근데 언제나 표현에 들어있는 문자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간주할게 라는 문제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뭐야? 원순열이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럼 원순열일 때는 회전해서 같아지는 지금 위치를 다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균등한 지금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땐 돌리면 얘 돌리면 샹 돌렸을 때 이쪽 가고요. 이거 돌렸을 때 이쪽 가고요. 이거 돌렸을 때 이쪽 가겠죠? 어차피 여기도 원의 위치와 동일하다. 처음 녀석 1, 다음에 곱하기 3팩. 의미 괜찮죠? 네 가지의 색을 네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그 중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 녀석의 가지수가 한 가지. 자, 두 번째로 넘어올게요. 두 번째로 넘어오면 이제 정사각뿔에다가 우리가 1, 2, 3, 4, 5라는 색깔 5가지를 한번 배치해 봅시다. 당연히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간주할게요 라는 표현으로요. 예담이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치할 때 의미가 생기는 자리가 정확하게 한 자리와 네 자리가 다르죠. 정사각뿔이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지금 밑면과 옆면 4개의 의미가 다르다고. 사각형과 삼각형의 의미가 다르죠. 그지? 그러면 밑면은 당연히 5개의 지금 색깔을 이 자리에 배치한다의 가지수 5가지를 가져갑니다. 의미 괜찮아? 왜? 얘는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는 녀석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이 녀석은 원순열이야? 아니야. 의미 괜찮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5자리가 배치가 되고 그랬을 때 남아있는 4가지의 색으로 4자리에 배치하려고 봤더니 이제 이 옆면들은 서로 회전하면 다 모두가 같아지는 입체 도형이었다고. 그지? 이걸 이렇게 돌려서 각도가 변함에 따라 이면이 이면으로 왔을 때 이면이 이면으로 갔을 때 다 같은 위치지. 결국 이 위에 입체 도형에서의 같아질 수 있는 옆면의 상황에서 4가지의 색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배치하려고 봤더니 모두가 다 같은 경우라 한 가지
남아있는 곱하기 3팩. 이거 어떻게 될까나? 심심할 때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 되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3팩. 자, 나 몰라요. 나 이거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 일단 내 표현이랑 같은지 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면 이 위에다가 배치하는 가지 첫 번째 1가지. 그리고 5가지. 다르다. 3팩. 까비. 얘랑 다르죠. 오케이. 잘 봐. 이거 어떤 아이디어인지 봐봐요. 얘는요, 이 입체 도형의 이름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에 6개의 색깔을 가지고 6면에다가 칠하겠대요. 첫 번째 색깔 하나의 특정적인 나의 색깔을 가지고 이 면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봤어. 얘네들은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경우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6면의 지금 과정이 다 동일하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든 이렇게 회전을 시키든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상관없이 항상 같은 면이지. 가능해? 그러면 처음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어떤 면에 상관없이 다 한 가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위에 거는 살짝 지울게요. 그래서 색깔을 하나 칠합니다. 한 녀석의 1이라는 색깔을 한 자리에다가 칠할게요. 그 칠한 녀석을 윗면으로 고정을 시켜서 딱 배치를 해버리면 이제 대박. 얘가 칠해졌을 때 이제 뭐가 돼? 얘처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나의 대각선면과 나의 옆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그죠? 무슨 말이야? 결국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 노란색에 마주보는 면은 특정적으로 하나 존재하고 옆면이 4개 존재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 그러면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면은 4개. 서로 다른 그 4개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면 1개가 나타난다고. 그럼 정육면체에서 한 자리를 칠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결국 5가지의 색깔 중 1가지의 색을 칠합니다의 순열의 의미가 들어간다고요. 의미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위쪽은 노란색, 아래쪽은 빨간색 색깔이 배치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 회전시키면 얘네들이 면이 달라질 때마다 이 위 아래색은 안 변하죠? 그럼 옆에 있는 4개의 의미는 다 또 동일하지잖아. 맞아? 그러면 그 옆면끼리 다시 원순열이 탄다고요. 6개가 타던 원순열을 한 자리에 색을 칠하면 위아래에 제외한 나머지 4자리가 원순열을 탄다의 의미로 이 뒤에도 3팩이지만 사실은 1 곱하기 3팩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오케이? 예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금 아이디어냐면 이 선배치의 원리가 지금 가능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일단 문제 던져지는 거 보면 심장 떨리는 문제들 많아요. 원순열 문제는 특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처음에 배치해버리고 다 파괴시켜서 순열로 풀어버리면 풀던 아이디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오케이? 특정적인 조건 하나만 해결을 잘 해놓고 파괴시켜서 원순열을 다 버려버리고 순열로 푼다의 아이디어로 계속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라스트! 정팔면체예요. 면 8개죠? 정팔면체 잘 생각하자. 이 왼쪽에서 분명히 우리 좀 독특함을 봤단 말이야. 요거 맞추면 우리 오늘 좀 맛있는 것 좀 먹자. 자, 일단 첫 번째 시작 한번 같이 가볼까? 첫 번째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는 당연하잖아. 한 가지. 자, 1로 시작합니다. 그죠? 정팔면체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그렇게 돌리든 그렇게 돌리든 이거 지금 다 8면이 같은 의미야. 가능? 오케이. 첫 번째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자리를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하나 배치하자고요. 의미 괜찮나? 자, 이거 배치됐을 때 이제 기준점을 잘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나와 자리의 의미를 갖는 독특한 녀석 하나 항상 생기죠. EN 각형에서는. EN 면체에서는. 그죠? 왜? 방금 전에 봤잖아. 나의 마주보는 면이 생긴다고. 정팔면체에서도 나의 마주보는 면이 유일하게 하나 생기겠죠. 자, 저 자리는 이제 순열이 파괴된 자리. 그러면 한 색깔을 썼으니까 남아있는 7색깔 중 하나의 색깔을 씁니다. 7가지. 의미 괜찮나?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가 어떻게 될까? 자,
잘 봐. 얘의 특징은 이제 남은 게 뭐냐면 6개거든? 이 6개는 노란 쪽과 파란 쪽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요. 무슨 말이야? 노란 쪽에 있는 3개의 면을 공유하는 세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이걸 전개도로 보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겨있는 정삼각형에 이런 식으로 면을 공유하는 녀석이 3개가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 남아있는 것들은 다 꼭지점을 공유하는 녀석들. 곧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가 있죠. 가능. 전개도를 알아라가 아니야.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방금 표현했던 그런 녀석들과 그리고 꼭지점을 공유하는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것들은 결국 여기에서 지금 제외된 이쪽,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고. 의미 괜찮아?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들은 뭐야? 이 파란색과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들이라고요.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어떻게 원수녀를 탄다? 이렇게 3개가 원수녀를 타고 이렇게 3개가 원수녀를 탄다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붙이러 가볼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7가지 중 1가지를 칠했다고? 그래서 나머지를 버렸다고요. 어이쇼. 뭐 하나의 색깔을 썼다 칩시다. 그럼 이제 색깔이 6개 남았어. 그 6개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자리냐 이 자리냐 이 자리냐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는 같은 의미. 근데 얘랑 얘는 의미 다르지? 그러면 이 자리냐 이 자리냐 이 자리냐는 또 회전에서 같아지니까 또 의미 없지? 얘네들도 1가지 경우인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다음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2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아래로 헤드뱅잉을 지금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회전에서 같아지는 경우를 1가지라고 취급할 때 칠할 수 있는 색깔, 곧 칠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되고 그 2가지를 하나의 지금 색깔로 칠했을 때 결국 남아있는 이제 5자리는 다 파괴됐기 때문에 5팩토리얼이 배치된다고. 의미 괜찮을까? 요게 싫으신 분들은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안쪽과 바깥쪽에 우리가 6개의 색깔을 가지고 나중에 3개로 나눠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지금 2 곱하기 5팩을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냐면 6C3과 3C3의 그룹으로 안쪽과 바깥쪽의 그룹을 나눠요. 그죠? 이것도 우리의 뇌가 흘러가는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 안쪽에 지금 색깔 중 한 녀석은 어디에 색깔을 칠해도 상관없으니까 1가지. 그죠? 그리고 남은 2자리에 2팩, 바깥쪽에도 3팩. 같습니다. 여기에 나누기 2팩을 안 하는 이유.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2팩 곱하기 2팩이 표현된 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함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언제나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계속 연습하자고요.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러한 도형 위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니까 옆에서는 일단 39번 눈으로 한번 볼게요. 콜 5개 영역에 5가지의 색깔로 칠하는데 회 1 가시래요. 호 안에 있는 원은 유일하죠. 거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회전해도 그 새끼는 그냥 그 새끼잖아. 그럼 거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콜 5 곱하기 바깥쪽은 이제 원수열이네. 1 곱하기 3팩. 오케이. 의미 파악해봐. 자, 40번 갈게요. 40번 냄새난다. 그치? 40번은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면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그럼 여기는 윗면과 아랫면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옆면만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지금 경우가 나타나죠. 그러면 윗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6, 아래쪽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5. 파괴되어 있는 두 면에는 6 곱하기 5로 표현하시고 옆면만 원순열입니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1 곱하기 3팩으로 표현하시면 완료. 오케이. 자, 41번은 너무 편하죠? 색깔만 6개고 면은 5개래요. 6C5 해서 5가지 색을 뽑은 다음에 1 곱하기 4팩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활용하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회의 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 이거 어떻게 돼? 1 곱하기 3팩. 의미 괜찮죠?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의 탁자 위에 뭐 8명을 앉혀서 회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4 곱하기 7팩이라고요. 오케이? 어떻게? 여기에서는 여기 정확하게 180도 끼리만 같아진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서로 대각선의 위치들로 나타나니까 이걸 색칠해서 의미를 표현해 보면 결국 4가지의 자리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아? 그리고 남은 그 한 명을 앉혔을 때 이제 의미가 파괴되면 7팩 7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자, 삼각형도 있습니다. 혜원이 포기하지 말고. 자, 여기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명을 6자리에 앉힐 거예요. 잘 봐. 이렇게 같을 땐 여기에 앉히면 120도 돌아서 여기 돌아서 여기. 이게 지금 다 같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자리를 다시 회전시켰을 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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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요. 첫 번째 녀석을 앉히는 가지수 2가지 파괴되면 순열로 5팩. 예스. 자, 이렇게 속임수 줄 때도 있어요. 얘네들은 각각의 면의 의미가 다 다르죠? 그죠? 회전해서 같아지려면 다시 그 모양이 되지 않는 한 같아질 수 없지. 그죠? 오케이. 대칭성을 가지는 상황은 이 녀석을 회전했을 때 어머나 회전은 같아질 수 없어. 이걸 이렇게 돌리지 않는 한 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얘네들은 각각 이 자리가 다시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 깜짝이야. 이 자리가 돌아서 자기 자리로. 이 자리가 돌아서 자기 자리로. 이 자리가 돌아서 자기 자리로기 때문에 처음 앉히려고 했을 때 앉힐 수 있는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없어서 가지수 4가지. 나머지 3팩. 사실은 4팩이었죠. 원순열이 아닌 도형입니다. 의미 괜찮수? 안 보이면 이거 회전해서 도형을 바꿔보면 이게 여기로 왔을 때 얘가 여기로 오죠? 얘는 여기로 오죠. 서로 다릅니다. 다시 한 바퀴 더 돌려. 여기 2개 오고 여기 하나 있겠죠? 얘네랑 얘네는 절대 다르다고요. 그죠? 다시 한 바퀴를 돌려서 자기 자신이 돼야만 다시 본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때는 이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 지네 지 자신이라고. 오케이? 아무리 회전을 시켜도 같아지지 않습니다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판단하셔라. 15번 중복순열입니다. 다시 좀 숨통이 트여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다시 편하게 이제 가실 수 있고요. 중복순열이라는 건 우리가 순열 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중복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중복순열이라는 거 자체 표현하는 게 기분 나쁠 정도 우리가 벌써 알고 있죠? 자, R자리가 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수는 1부터 n까지랍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의 자리에 내가 중복 가능하게 일렬로 배치하겠대. 그게 순열이죠?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사용돼도 남아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배치하는 모든 자리에서 사용하는 가지수 몇 가지일까? n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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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가지겠죠?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뭐였어? 함수의 개수라고 얘기할 때 언제나 n의 r제곱이었잖아. 이 표현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가능하게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요. 기호로 표현할 때 n, 파이, r이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뭐 정의도 앞에다가 써드릴까?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r개 뽑아 근데 그 안에 중복 가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러한 표현을 n by r이라고 표현하고 n의 r제곱입니다라고 기호화시킬 수 있다.
없다.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런 녀석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출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일단 45번은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봐볼게요. 청백적 세 가지의 깃발을 하나를 들었다 내리는 방법을 4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4번이 있는데 내가 뭘 들지를 계속 선택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기호로 쓰는 게 더 기분 나쁘다. 3의 4제곱 81로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이게 중복 순열이라는 그냥 정의를 나타낼 뿐이라고. 근데 그게 중요해지는 건 바로 46번 어디?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만 한번 판단 제대로 해봅시다. 학생 수는 5명. 그 5명을 서로 다른 세 학급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물어보자. 그지? 그러면 이런 걸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를 누군가에 배치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함수의 적용을 신경 쓰셔라. 이것 또한 수능의 포인트예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로 건가의 지금 상황을 정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정의역과 공역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정의역은 항상 정의가 함수를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씩의 화살표를 쏘는 녀석이 정의역이었죠. 그죠? 공역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잖아. 선택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녀석들, 그게 공역이죠. 맞아. 문제 안에서 내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향할 때 화살표를 누가 쏘고 화살표를 누가 받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의 형태들이 항상 지금부터 이제 출제될 거야. 그러면 그때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반드시 나가는 새끼들이 정의역, 그리고 안 받아도 되는 녀석들이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문제에서 볼까요? 5명 A, B, C, D, E가 있고 서로 다른 세 학급에 배치합니다 라는 지금 정보를 통해서 학급 3개가 있습니다. 학급 3개를 1, 2, 3이라고 보자. 그러면 얘네 5명은 반드시 이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지. 얘가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고 학급은 이 중 선택되지 않은 녀석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어라는 말을 반드시 문제에서 줘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에 던지는데 내신에서는 안 던질 수 있다고. 이건 내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 있는 것뿐 이 표현에는 반드시 뒤에 학급은 선택되지 않은 녀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가로를 쳐서 선택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 가로의 표현을 보고 얘 공역이구나, 얘 정의역이구나 라는 걸 판단해 버리면 이제 이 문제는 A, B, C, D 이라는 X라는 정의역을 갖는 공역 학급 1, 2, 3의 함수의 개수로 대체할 수 있다의 표현이라. 오케이? 분명히 쉬운 문제에서는 이건 그냥 이렇게 안 해도 풀 수 있지만 나중에를 위한 연습 과정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라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학급의 가지수 3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 절대 5의 세제곱이 안 된다는 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전에 수능 27번 4점짜리 문제에서 그 한 문제 틀려가지고 100점이 1등급이었을 때 그거 하나 틀리면 3등급까지 떨어졌던 그 문제 유형이에요. 오케이? 중복 수녀들도 마찬가지,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 함수로 적용할 때는 누가 정역이고 누가 공역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기준점 잡아주세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243가지입니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문제였다. 47번도 사실 그냥 눈으로 보면 너무 쉽죠? 46번 2번 보면 6통의 편지를 A, B, C 세 곳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 단, 세 우체통은 편지를 받지 않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그지? 그래서 우체통이 결국 공역이 되고 3의 6제곱이 답입니다. OX로 답하는 6개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의 개수. 각각이 OX 2가지씩 6개의 표현이 들어가니까 2의 6제곱. 47번도 10개의 지금 비밀번호에는 3가지의 음각을 새길 수 있다. 33333333 3의 10제곱.
중복 순열입니다. 가볍게 연산의 방법을 보시고 그중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시면 됐네요. 자, 정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16번은 여러분들에게 전체 문제를 다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17번 정리 한번 할게요. 조합에도 함수의 개수의 파트가 있기 때문에 순열까지만 정리할게요. 여기서는 x라는 녀석이 n까지, y라는 녀석이 m까지 있다라고 칩시다. 언제나 n보다 m은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펼쳐져요. 오케이? 그랬을 때 첫 번째, 전체 함수의 개수는 m의 n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두 번째, 1대1 함수 또는 대응 개수 라고 얘기하면 m, p, n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요. 그죠? 첫 번째 녀석이 m가지, 그 다음 m-1, m-2, 그래서 얘는 m-n 플러스 1가지가 나타나는 거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1대1 함수. 이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었냐면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의 표현 또한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었다는 거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있었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의미 괜찮죠? 이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에서는 나의 뒤에 있는 화살표를 받은 녀석이 화살표를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실상 문제의 의미가 살짝 바뀌죠. 그래서 이 기준은 이렇게까지 할게요. 사실 1번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2번에다가 달아주면 되겠네. 1대1 함수를 만들 때 그때는 n이라는 녀석보다 m이라는 녀석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나중에 조합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오른쪽에 화살표를 다 받아가야 되니까 n이 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의미 괜찮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런 거. 그죠? 이때 공역과 치역이 같다 하면 뭐였어? 세 개가 적어도 하나 이상 화살표를 받는다 의 표현이었죠. 그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3의 4제곱 중 치역이 1개인 거, 치역이 2개인 거를 선택해서 빼주면 됐다의 표현으로 첫 번째 과정을 다뤘다고요. 의미 기억나십니까? 치역이 3개여야 되는데 전체 중 치역이 하나인 거, 그리고 치역이 2개인 거를 제외한다의 표현이었다고. 자, 근데 이러한 표현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어서 두 번째 과정을 설명해 드렸었죠. 개수가 y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이 녀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 녀석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 뭐 했냐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을 3개로 분배하셔라.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하나씩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살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앞에 있는 나의 원소를 3개의 공간으로 나눈 뒤 그 녀석들을 각 세 자리에 뿌려주면 된다고. 얘를 3개로 분할한 뒤 세 자리에 분배한다. 분할 후 분배. 정확한 표현으로 의미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할이라는 건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4개를 어떻게 3개로 나누는지를 표현하게 만들자. 원소 4개를 가지고 집합을 분할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2, 1, 1이라는 상황 3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위랑 동일한 표현을 어떻게 된다? 4c 곱하기 2c1 곱하기 1c1 나누기 2 팩토리얼 곱하기 분배는 그 3개의 나의 분할을 3개의 공간에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3팩을 붙여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예스. 그래서 결국 이 위와 아래는 같은 경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결국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의 표현을 우리가 정리할 때는 정의역을 m개로 분할한 뒤 분배하시면 된다의 표현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괜찮겠죠? 예시는 일단 보여드렸으니까 53번에서 정확하게 의미 부여해드릴게요. 자, 51번 살짝 한번 눈으로 먼저 보면서 53번으로 넘어갑니다. 눈으로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몇 개니? 1도 5개 쓸 수 있고 2도 5개 쓸 수 있고 3도 5개 쓸 수 있으니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지 콜. 1대1 함수 5가지, 4가지, 3가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5p3이어서 60가지. 가볍게 함수의 개수 판단해 주시고, 자 53번으로 우리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디테일하게 표현 한번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내신에서는 이 뒤에가 4개 이상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일 때까지는 언제나 우리가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XYZ라는 녀석을 가지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표현을 줄 때, 자, 나 어떻게 푼다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건 공역이 3개이니까 치역이 3개입니다라는 지금 표현을 주는 거고, 전체에서 치역이 1개일 때, 그리고 치역이 2개일 때를 빼주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았죠?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5제곱개. 치역이 1개라는 건 무슨 말이었니? 라고 얘기하면 결국 하나만 화살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몰빵되는 경우의 수였다고요. 그죠? 오케이. 공역의 개수와 같았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3개이기 때문에 x의 몰빵, y의 몰빵, z의 몰빵 각각 한 가지라서 모양이 3가지의 함수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치역이 2개인 게 중요 표현이었는데 치역이 2개라는 건 결국 이 중 내가 선택한 2개가 돼야 되니까 3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합니다의 표현이 먼저 던져져야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녀석은 더 이상 내 함수엔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 치역이 2개입니다의 표현에서도 결국 다시 그 안에서 2개를 가지고 전체 함수를 선택한 뒤 치역이 1개인 걸 제외합니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시면 완료였죠. 그죠? 무슨 말이야? 3개 중에 2개만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 거야.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2의 5제곱개야. 그죠? 근데 그 중에는 어머나 또 그 둘 다의 하나의 몰빵인 x의 몰빵, y의 몰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치역이 2개가 아니라 1개잖아. 전체 중 치역이 1개인 건 제외해야 치역 2개지. 콜. 그 상황을 3C2와 곱해주면 되더라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으로 연산하시면 243에서 3을 빼고 3 곱하기 30이니까 90을 빼면 되더라. 150까지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계속 반복되니까 이 표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반복된다는 거 체크하셔요. 두 번째, 집합 A, B, C, D, E 5개를 3개의 공간으로 분할한 뒤에 분배하는 경우의 수도 150까지 나오는지 확인하러 가자고. 자, 이 아이디어로 저 녀석을 보면 5개를 3개로 분할하려면, 3공간으로 분할하려면, 자, 어떻게 되니? 1, 3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죠. 그죠? 5개를 1개, 3개의 공간으로. 또는 1, 2도 있겠지. 1개, 2개, 2개의 공간으로. 가능해? 오케이. 자, 그러면 11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에서는 어스1, 4C1, 3C3 나누기 2팩으로 분할되고, 여기는 어스1, 4C2, 2C2에 나누기 2팩으로 분할되겠죠. 그죠?
언제나 숫자가 같은 녀석의 개수만큼으로 팩토리얼로 나눈다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걸. 자,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분할인데 그 후 이러한 세 개의 지금 나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원소는 세 개의 공간 x, y, z로 뿌려져야 되니까 각각을 세 개를 세 개로 뿌린다의 표현 곱하기 3 팩토리얼 나타나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 위에 거 계산해 볼게요. 5, 4, 20을 2로 나누니까 10 더하기 5, 6, 30을 2로 나누니까 15 그러면 25 곱하기 6이 돼서 150 너무나 당연하게도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경우를 선택해도 답이 동일하다는 거 나타난다. 체크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오른쪽의 정보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판단하시면서 체크하시고요. 자, 두 가지 경우 지금 이제 개념만 남았습니다. 18번 넘어가 보시죠. 조금만 힘내.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연산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파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실 이거 이번 시험 범위의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가볍게 예시로 일단 이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는데, 자, 나의 숫자는 이제 중복돼서 사용됐어요. 1이 2개, 2가 3개, 그리고 3이 4개가 있대.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9개의 숫자가 있지. 이 9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겠대. 그래서 그 나열의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풀었지? 같은 숫자가 있을 때 처음 표현은 뭐였어? 딱 두 글자. 조합이었잖아. 맞아요? 조합을 뭐로 바꾸는 과정? 순, 열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게 이번 파트예요. 오케이? 아이디어를 바꾸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자, 조합이라는 녀석으로 이 녀석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자리를 9개의 자리에다가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이 자리도 다 의미가 있었죠. 1번부터 9번까지의 자리. 그 자리에 1이라는 녀석, 같은 녀석을 뽑을 때 그 자리를 배치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이 자리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죠? 그러면 같은 문자는 결국 9개의 자리 중 2자리를 선택해서 배치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였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다. 다시 남아있는 7자리 중 2라는 녀석은 3개가 있으니까 3개 뽑아서 그 자리에 배치하는 건 한 가지라고요. 어떻게? 내가 의미로 3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배치는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 같은 숫자라고요.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지금 이제 자리는 4자리, 숫자 4개. 그래서 결국 4개 중 4개의 자리를 뽑아서 한 자리에 다 배치해 버린다의 표현이 나타난다고. 콜. 그러면 결국 이 나열의 경우에서는 원래 9시 2, 7시 3, 4시 4로 표현이 가능했다고요. 이런 의미 괜찮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순열로 바꿔보겠습니다. 9시 2는요, 2팩, 7팩분의 9팩이죠. 조합 정의 가능? 그지? R팩, N-R팩분의 M팩. 뒤에 7시 3 갑니다. 3팩, 4팩분의 7팩. 4시 4 갑니다. 4팩, 0팩분의 4팩. 의미 괜찮을까? 엉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연산을 해봤더니 어머 대박. 항상 똑같더라. 얘네들을 이렇게 뽑아서 나열해버리면 결국 이 상황에서 7팩, 7팩 없어지고 4팩, 4팩 없어지잖아. 아까 뒤에서 이렇게 팩토리얼이 사라지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이 팩토리얼로 표현된 경우의 수는 2팩, 3팩, 4팩이 분모고 위에는 9 팩토리얼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해 본 거야. 야, 그랬더니 그 뒤에 얘기한 게 지금 정답을 얘기했던 거야, 사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넌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1이 같음을 나타내는 개수 몇 개? 2개. 2를 나타내는 숫자 3개. 3을 나타내는 숫자 4개였지. 그 같음의 개수만큼으로 각각의 팩토리얼로
전체 9개의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더라. 표현 끝.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행계 중 같은 문자가 각각 P개, Q개, R개 존재할 때 그 P와 Q와 R을 합치면 N이 되는 상황에서 경우의 수는 P팩, Q팩, R팩으로 N팩을 전체 나눈 경우의 수가 되더라. 의미 괜찮나?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경로의 수로 갑니다. 무슨 경로의 수? 최단 경로의 수. 오케이. 그래서 연결시켜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최단 경로의 수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런 거죠. 자, 최단 경로 배워보신 분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일단 숫자를 배치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도 뒤에다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최단 경로라는 녀석이 완벽한 도형으로 나타날 때는 무엇보다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5팩, 4팩으로 전체 9팩을 나누시면 된다고. 오케이? 방금 전에 봤던 그 녀석을 그대로 씁니다의 아이디어라고요. 자,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 Y의 표현으로 보자면 결국 최단 경로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최단 곧 9번의 움직임으로 A에서 B에 도착하는 경로, 곧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 그게 최단 경로거든?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은 얘 한 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이에 바뀌는 걸 다 찾아야 되는데 잘 봐. 만약에 경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갖다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거 지금 방금 전에 경로를 다른 경로니까 하나로 또 취급해야 되지. 근데 이 경로를 보니까 얘도 결국 그 녀석을 다 떼면 오른쪽은 항상 몇 번 가야 돼? 5번 가야 지금 B의 위치로 도달하고요. 세로로 몇 번 가야 돼? 4번 가야 되죠?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거의 순서만 바뀔 뿐. 곧 처음에 그렸던 나의 순서를 정해보면 처음 그렸던 건 오른쪽으로 5번을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4번 간 거였거든? 근데 방금 그린 건 뭐야? 오른쪽 2번에 위쪽 2번에 다시 오른쪽 2번에 다시 위쪽 1번에 다시 오른쪽 1번에 다시 위쪽 1번이죠. 맞아요? 뭐 한 거죠? 지금 경로가 달라졌는데 그 경로가 달라진 건 얘네들의 배치가 달라진 것 뿐이잖아. 그럼 결국 뭐다? 9번의 경로에 나타난 오른쪽 5개와 위쪽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더라. 같은 문자 5개와 같은 문자 4개를 갖는 전체 9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기 때문에 5팩, 4팩에 9팩이더라.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던 간에 이제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 엄청 크게 그려볼까? 자, A에서 B까지 간다네요. 그죠?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팩을 10팩과 6팩으로 나누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최단 경로의 수.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이 자 이렇게 될 때도 한번 가볼게요. 이 상황에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뭐 갑자기 호수를 막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 호수는 못 지나가 라고 얘기하면서 A에서 B까지의 최단 경로를 물어봐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을 풀 때 내신에서 숫자를 세기 싫어하는 학교들은 그렇게 세지 말고 푸는 방법을 표현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나가지 못하는 사각형의 모양을 그립니다.
사각형의 모양을 그리고 내가 A에서 B로 가는 대각선에 반대 대각선으로 그 점들을 찍어주시면 돼요. 어디? 일단 첫 번째 양 끝점을 찍어. 그리고 그 찍은 지점에 연장선으로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찍어주시면 돼. 그러면 그게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4번 경로가 됩니다. 가능해? 이게 이제 특정한 이제 숫자를 세지 않고 세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번으로 갑니다의 상황에서는 이 녀석이 반드시 1번으로 거쳐서 B로 갑니다의 표현으로 체크하셔야 돼. 그죠? 근데 이 1의 위치가 되면 얘는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최단 경로가 파괴돼. 그죠? 위가 다 끝나버렸지.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 그럼 결국 이렇게 경로가 되니까 1번을 타고 갑니다의 경우에서의 경로의 수는 4팩분의 5팩이 되겠죠. 그래서 5가지. 2번 경로를 타고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2번을 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각각 끊어진 사각형들을 찾으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2, 3 합쳐서 5.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고 곱하기 얘는 3, 1. 1팩은 1이니까 의미 없어서 3팩을 4팩으로 나눈 거와 같겠죠. 그러면 얘는 10가지, 얘는 4가지, 그래서 40가지. 세 번째, 이 녀석을 거쳐갑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진다고요. 4개 하나, 5가지, 곧 5팩을 4팩으로 나눈 거 곱하기 하나 3개, 4가지, 곧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5 곱하기 4가 되니까 20가지 되겠죠. 라스트,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결국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네. 와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총 다 더하면 66가지가 되나 보네. 의미 괜찮수? 콜. 특정한 나의 지나지 못하는 녀석이 나타날 때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직접 세는 것도 연습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세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하고요. 자, 직접 셀 때 이 포인트도 알려드릴게. 직접 셀 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라는 건 사실상 한 줄을 지날 때 인원이 한 명입니다의 표현으로 각각이 더해지면 그 더한 경우의 수를 만나게 만드는 거. 곧 무슨 말이야? 여기에 지금 우리가 A에서 이 지점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거든? 그 2가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으로 오는 한 가지의 경로와 이 녀석으로 오는 한 가지의 경로의 합이다 이거야. 그러면 최단으로 갈 수 있는 위치는 언제나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와 위쪽으로 가는 경로는 더 이상 꺾어서 못 들어오자. 돌아올 수 없는 경로에다가 1을 다 배치한 뒤에 그 녀석이 합쳐지는 경우의 수를 다 적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여긴 몇 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여기도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를 적는 거. 쭉 채워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거, 얘네들의 지금 안쪽은 못 들어간다 이거지? 그럼 바깥쪽으로만 돌아야 돼. 그 특징을 여기서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나머지는 다 흰색으로 표현할게요. 3과 3이 만납니다. 6. 6과 4가 만납니다. 10. 10과 5가 만납니다. 15. 오씨, 어떡해. 그렇지. 이때. 이 아래에 있는 5는 오른쪽으로는 벌써 왔죠? 그리고 얘 위로 올라가지. 근데 이 위의 지점은 옆에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얘밖에 못 오니까 여기 그대로 5가 채워지는 거. 가능? 여기도 마찬가지. 이 10이라는 건 옆으로랑 위로 가는데 위는 지금 5랑 채워서 15 됐고 오른쪽으로 온 녀석은 누가 더 채워질 수가 없지? 그래서 얘도 그대로 10이라고. 가능? 전에 있던 녀석이 한 자리를 채운다. 그러면 10과 15가 만나서 25. 10과 5가 만나서 15. 5와 6이 만나서 11. 11과 5가 만나서 26. 25와 15가 만나서 여기가 40. 그러면 40과 26이 더해진 나의 B에 도달한 위치 최종 66가지입니다라는 답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세는 방법까지 표현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순 10가지의 경우의 수 전체적으로 다 확인했습니다.